꽃향기만 가득해야 할 곳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순천의 작은 고아원, 그리고 사라진 소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단 한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꽃을 가꾸던 두 손으로 세상의 거짓과 맞서는 이야기. 아주머니? 아니었습니다. 707 특수부대 전설. 그녀가 다시 깨어납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마을을 뒤흔든 진짜 비밀이 지금 밝혀집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작은 정의에 힘을 보태는 일입니다. 석양이 물든 꽃향기 꽃집의 창문으로 오렌지빛 햇살이 쏟아졌다. 노은은 날카로운 가위로 장미 줄기를 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단단한 손마디는 과거 707 특수부대 시절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지만 꽃을 만질 때만큼은 신기하게도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손길로 변했다. 아주머니, 저 왔어요. 문이 열리며 까만 단발머리 소녀가 책가방을 메고 뛰어들어왔다. 수민이었다. 해맑은 고아원에서 가장 밝은 웃음을 가진 아이였다. 어이구, 우리 수민이 학교 끝나자마자 달려왔네. 노은이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수민이는 벌써 작은 앞치마를 둘러매고 꽃들 사이를 누비고 있었다. 9살이지만 꽃을 다루는 솜씨가 제법이었다. 아주머니, 저도 커서 꽃집 할래요. 여기서 같이 일해도 돼요? 그럼 언제든 환영이지. 아주머니가 늙으면 내가 이어받으면 되겠다. 수민이는 환하게 웃었지만 곧 표정이 흐려졌다. 그녀는 붉은 장미 한 송이를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쩌면 어디 멀리 가야 할지도 몰라요. 노은의 손이 멈췄다. 무슨 말이니? 어제 밤에 원장 선생님이랑 무서운 아저씨들이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고아원을 팔아야 할지도 모른대요. 노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해맑은 고아원은 이 동네에서 4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곳이었다. 갑자기 팔린다는 건 분명 이상한 일이었다. 걱정하지 마. 그냥 어른들 얘기였을 거야. 해가 저물자 노은은 수민이를 고아원까지 바래다 주었다. 원장 김미자는 피곤한 표정으로 현관에서 그들을 맞았다. 수민아, 빨리 저녁 먹으렴. 노은 씨, 항상 감사해요. 별 말씀을요. 그런데 고아원 상황은 어떤가요? 수민이가 뭐라던데. 김미자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요즘 시장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요. 이 부지가 재개발 예정지라나 뭐라나. 우린 갈 곳이 없는데. 노은은 눈살을 찌푸렸다. 돌아오는 길, 그녀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살폈다. 멀리서 검은 세단 한 대가 고아원을 지켜보는 듯했다. 그러나 그녀가 다가가자 차는 재빨리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노은은 요양원에 배달할 꽃다발을 만들고 있었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꽃향기입니다. 노은 씨, 큰일 났어요. 수민이가 사라졌어요. 김미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노은의 손에서 꽃가위가 떨어져 바닥에 철그렁 소리를 냈다. 어떻게 된 거죠? 아침에 아이들 깨우러 갔는데 수민이 침대가 비어 있었어요. 방문은 안에서 잠겼는데 창문이 열려 있었어요. 노은은 즉시 가게 문을 닫고 달려나갔다. 고아원에 도착하자 경찰 2명이 형식적인 조사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또 하나의 귀찮은 가출 사건이라고 말하는 듯했다. 아이들은 도망치기 좋아하죠. 곧 돌아올 겁니다. 경찰 한 명이 무심하게 말했다. 노은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다. 수민이는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그녀는 수민이의 방으로 들어갔다. 베개 위에는 수민이가 항상 끌어안고 자던 토끼 인형이 놓여 있었다. 수민이는 이 인형 없이는 단 하루도 자본 적이 없었다. 창문 틀에는 희미한 긁힌 자국이 보였다. 그 순간 노은은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이건 가출이 아니었다. 누군가 수민이를 데려간 것이다. 제가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노은의 목소리에서 꽃집 아주머니의 부드러움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707 부대 시절 임무 앞에 선 냉철한 사냥꾼의 눈빛만이 남아있었다. 노은은 해맑은 고아원 주변을 샅샅이 살폈다. 경찰이 형식적인 수색만 하고 돌아간 후 그녀만의 방식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과거 707 부대 시절의 감각이 되살아났다. 어제 저녁 무렵 수상한 사람이나 차량 보신 적 없나요? 고아원 맞은편 슈퍼마켓 주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있었어요. 번호판 뒷자리가 718이었던 것 같네요. 노우는 재빨리 메모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주변 상점들을 돌았다. 빵집 주인은 또 다른 정보를 알려주었다. 양복 입은 남자들이 서류 가방 들고 고아원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뭐 사업가처럼 생겼더라고요. 편의점 CCTV에서는 검은 세단이 고아원 앞에 잠시 멈췄다가 떠나는 장면이 포착됐다. 노우는 과거 동료 중 경찰청에 있는 지인에게 연락해 차량 소유주를 추적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사이 그녀는 수민이의 방을 다시 살폈다. 창문 틀에는 바깥에서 연 흔적이 있었고 수민이의 인형 뒤에서 작은 명함 조각이 발견됐다. 미래성 장개발. 이게 뭐죠? 노은이 김미자 원장에게 물었다. 그들이 고아원 부지를 사고 싶어 했어요. 재개발 때문에. 그때 노은의 전화가 울렸다. 경찰 지인이었다. 그 차량은 미래성 장개발이라는 회사 법인 명의야. 최근 순천시장 측근들과 자주 접촉했대. 노은은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다. 재개발, 고아원 부지, 그리고 사라진 수민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원장님, 최근에 고아원 매각 압력 받으셨죠? 김미자는 눈물을 글썽였다. 거절했더니 갑자기 각종 점검이 들어오고 트집을 잡더라고요. 그들이 수민이를 데려간 것 같습니다. 협박용으로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려다 노우는 생각을 접었다. 시장 측근이 개입한 일이라면 지역 경찰은 신뢰할 수 없었다. 노우는 곧장 미래성 장개발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는 꽃배달부로 위장에 들어갔다. 김상무님 꽃배달 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수금이 필요하다며 사무실 내부로 들어간 노우는 컴퓨터 화면들을 훑었다. 한 모니터에서 해맑은 고아원 부지 매입 계획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다. 그 옆에는 금호파 잔당들과의 연락 기록도 있었다. 당신 누구요? 뒤에서 들려온 남자의 목소리에 노우는 천천히 돌아섰다. 제 아이를 찾으러 왔습니다. 남자가 경계하며 다가오자 노우는 순식간에 그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수민이가 어디 있지? 뭔 소리야? 다시 묻지 않을 거예요. 노은의 차가운 목소리에 남자는 겁에 질려 떨었다. 난 모르겠소. 지시받은 대로 했을 뿐이야. 아이는 김상무가 데려갔어. 노은은 김상무의 연락처와 주소를 알아냈다. 그러나 사무실을 빠져나오려는 찰나 경비원들과 마주쳤다. 그녀는 재빨리 비상구로 달렸다. 저 여자 잡아. 추격전이 벌어졌다. 노은은 계단을 뛰어내리며 전화를 꺼냈다. 그녀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다. 형진아, 나 노은이야. 도움이 필요해. 국정원에서 일하는 옛 전우 형진이었다. 금호파 잔당들이랑 시장 측근이 연결돼 있어. 아이를 납치했어. 형진의 목소리가 긴장됐다. 위치 보내. 지금 가겠다. 노은은 빌딩을 빠져나와 골목길로 사라졌다. 이제 홀로 싸우는 게 아니었다. 수민이를 구하기 위한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노은은 강변공원 벤치에 앉아 주변을 경계했다.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다가왔다. 형진이었다. 오랜만이다, 은하. 그는 노은의 코드네임을 불렀다. 둘은 과거 707 부대에서 함께 활동했다. 형진은 이제 국정원에서 일했지만 전우의 연락에 즉시 응했다. 상황 설명해봐. 노은은 지금까지 알아낸 정보를 정리했다. 미래성 장개발이라는 회사가 재개발을 위해 해맑은 고아원 부지를 노리고 있었고 시장 측근과 금호파 잔당들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까지. 그들이 협박용으로 아이를 데려간 것 같아. 형진은 냉정하게 분석했다. 단순 부동산 문제로 보기엔 뭔가 더 있어. 그 부지 밑으로 지하철 노선이 계획되어 있어. 개발 이익이 어마어마할 거야. 타임라인이 중요해. 아이가 실종된 지 벌써 하루가 지났어. 형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동료 2명을 더 불렀어. 잠시 후 두 남자가 합류했다. 진우와 민혁 모두 과거 함께 훈련받은 전우들이었다.
이건 단순히 아이 한 명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야. 진우가 말했다. 이 동네 전체가 걸려 있어. 부패한 권력과 폭력배가 손잡은 거지. 민혁은 노트북을 펼쳐 미래성장 개발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회사 뒤에는 금호파와 연결된 페이퍼 컴퍼니들이 있었다. 김상무의 위치를 찾았어. 형진이 추적 장치를 켰다. 노은이 사무실에서 알아낸 번호로 위치를 추적한 것이다. 빨간 점이 화면 위에서 깜빡였다. 강남동 창고 단지야. 가자. 네 사람은 두 대의 차로 출발했다. 노은은 주먹을 꽉 쥐었다. 수민이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 무사하길 바라. 형진이 옆에서 말했다. 노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창고 단지에 도착한 그들은 차를 숨기고 도보로 접근했다. 민혁이 열화상 카메라로 주변을 살폈다. 건물 안에 사람이 여럿 있어. 한 명은 작아. 아이인 것 같아. 그들은 진입 계획을 세웠다. 진우와 민혁이 측면을, 노은과 형진이 정면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소리 없이 해결해. 아이가 놀라지 않게. 노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꽃다발을 준비하고 문 앞에 섰다. 꽃배달 왔습니다. 문이 열렸다. 뭔 꽃배달이야? 문을 연 남자가 의아해하는 순간 노은은 재빨리 행동했다. 꽃다발로 시선을 분산시킨 후 남자를 제압했다. 내부는 어두웠지만 안쪽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노은과 형진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의외의 광경을 목격했다. 수민이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몇몇 남자들이 그녀에게 과자를 주며 달래고 있었다. 진정해, 얘야. 곧 원장님이 서류에 사인하면 돌아갈 수 있어. 김상무로 보이는 남자가 전화통화 중이었다. 네, 원장님. 아이는 괜찮습니다. 서류만 사인하시면 바로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명이 동시에 움직였다. 꼼짝 마. 순식간에 상황은 반전됐다. 김상무와 부하들은 제압됐고 노은은 재빨리 수민이에게 달려갔다. 수민아, 괜찮니? 수민이는 노은을 보자 눈물을 터뜨렸다. 아주머니. 무서웠어요. 이제 괜찮아. 집에 가자. 노은은 수민이를 안아 올렸다. 그러나 김상무의 휴대폰에서는 여전히 위협적인 대화가 들려왔다. 내일까지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으면 다음은 더 심각해질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니었다. 권력과 탐욕이 만들어낸 더 큰 음모였다. 노은과 동료들은 수민이를 안전하게 데리고 형진의 아파트로 향했다. 고아원으로 바로 돌아가기에는 위험했다. 수민이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노은이 곁에 있어 차츰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배고프지? 뭐 먹을래? 노은이 물었다. 수민이는 고개를 젓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주머니, 원장 선생님은 괜찮아요? 노은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걱정 마. 지금 연락할게. 전화를 걸자 김미자 원장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받았다. 수민이는 괜찮나요? 네, 지금 제가 데리고 있어요. 원장님은 어떠세요? 그 사람들이 계속 전화해요. 내일까지 계약서에 사인하라고. 다른 아이들까지 위협하고. 노은의 표정이 굳었다. 형진이 말을 건넸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로는 그들을 완전히 제압하기 어려워. 고위 인사들까지 연루되어 있으니까. 민혁이 노트북을 두드리며 말했다. 김상무의 휴대폰에서 통화 내역을 확보했어. 시장 비서실장과의 통화 기록도 있어. 그것만으론 부족해. 진우가 말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노은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첫 번째 작전은 성공했지만 이대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했다. 그들은 수민이 한 명을 구했을 뿐 고아원 전체가 여전히 위험했다. 더 큰 그림을 봐야 해. 형진이 말했다. 이건 분명 빙산의 일각이야. 노은은 주먹을 꽉 쥐었다.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다. 그때 수민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저씨들이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일을 했대요. 모두의 시선이 수민이에게 향했다. 노은이 부드럽게 물었다. 뭐라고 했지, 수민아? 낮에 전화가 왔었어요. 순천동도 이제 해결됐으니 여기만 남았다고.
형진과 민혁이 눈을 마주쳤다. 순천동. 거기도 최근에 재개발 논란이 있던 곳이야. 민혁이 재빨리 검색했다. 순천동 실버타운도 비슷한 방식으로 매각됐어. 갑자기 위생 점검에서 문제가 생겨 폐쇄 위기에 몰렸다가 결국 헐값에 팔렸대. 패턴이 보인다. 진우가 말했다. 그들은 공공시설을 노리고 있어. 특히 약자들이 있는 곳을. 노은은 점점 분노가 치밀었다. 이건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었다. 사회적 약자를 이용한 조직적 범죄였다. 나 홀로 싸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노은이 중얼거렸다. 이건 내 힘만으로는 안 되겠어. 형진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잖아. 그 순간 노은의 마음속에 결심이 서렸다. 이제 방어가 아닌 공격으로 전환할 때였다. 계획을 세우자. 노은이 단호하게 말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어. 팀은 밤새 작전을 짰다. 민혁은 미래성 장개발의 서버에 침투해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다. 시장 비서실과 금호파 인물들 간의 거래 내역, 다른 지역 개발 계획, 검찰과 경찰 내부 인사들에게 흘러간 돈의 흔적까지 찾아냈다. 진우는 국정원 내부 채널을 통해 검거 작전을 준비했다. 형진은 믿을 수 있는 언론사 기자와 접촉했다. 이런. 민혁이 갑자기 화면을 노려보며 말했다. 이들 다음 목표가 우리 시 전체야. 고아원은 시작에 불과했어. 노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소파에서 잠든 수민이를 바라보았다. 순수한 아이의 얼굴이 그녀에게 더 큰 용기를 주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거야. 노은은 작은 목소리로 다짐했다. 이번엔 내가 사냥꾼이 될 테니까. 그러나 그들의 전략에는 큰 장애물이 있었다. 상대는 권력의 핵심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에게 맞서기 위해서는 완벽한 증거와 타이밍이 필요했다. 우리가 가진 무기는 진실뿐이야. 형진이 말했다. 노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첫 번째 작전은 성공했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다. 그녀는 혼자서는 한계를 느꼈지만 이제 함께 싸울 동료들이 있었다. 작전 개시까지 24시간. 진우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아침이 밝았다. 노은은 형진의 아파트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수민이는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다. 진우와 민혁은 각자 맡은 임무를 위해 자리를 비웠다. 차 한잔 할래? 형진이 다가와 머그컵을 건넸다. 고마워. 노은은 뜨거운 커피를 받아들며 말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형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혁이 미래성 장개발 내부 서버에서 자료를 빼내는 중이야. 진우는 검찰 특수부와 접촉했어. 믿을 만한 검사가 있거든. 노은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모든 게 얼마나 깊이 뿌리내렸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야. 형진이 진지하게 말했다. 공식적인 수사로는 한계가 있어. 우리 같은 그림자가 있어야 진실이 드러나. 그때 형진의 전화가 울렸다. 민혁이었다.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어. 미래성 장개발이 시장 비서실장 명의로 된 페이퍼 컴퍼니에 뒷돈을 준 내역이야. 그리고 놀랍게도 해맑은 고아원만이 아니야. 이 도시 전체 재개발 계획이 있어. 그들은 클린시티 프로젝트라 부르더군. 노은의 눈이 커졌다. 클린시티? 표면적으로는 도시 재생 사업이지만 실제로는 서민들을 몰아내고 땅값을 올리는 계획이야. 복지시설들을 우선 정리하려 해. 해맑은 고아원은 그중 첫 번째 타깃이었어. 노은은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다. 그 계획에 누가 관여하고 있지? 시장, 시의원 3명, 그리고 경찰청장까지.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상황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경찰을 믿을 수 없다는 뜻이군. 형진이 중얼거렸다. 그때 소파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수민이가 깨어났다. 아주머니. 수민이가 눈을 비비며 불렀다. 노은은 아이에게 다가가 앉았다. 잘 잤니? 수민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 고아원에 돌아가요? 다른 친구들도 걱정될 것 같아요. 노은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곧 갈 거야. 하지만 그 전에 나쁜 사람들을 막아야 해.
나쁜 사람들이 원장 선생님한테 계속 전화한대요. 다른 친구들도 데려갈 거래요. 노은과 형진의 눈빛이 교차했다. 시간이 없었다. 원장님께 전화해보자. 노은이 전화기를 들었다. 김미자 원장은 지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노은 씨, 수민이는 괜찮나요? 네,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원장님은 어떠세요? 그 사람들이 오늘 오후 2시까지 결정하라고 해요. 아니면, 김미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른 아이들도 위험할 거래요. 노은은 결심했다. 원장님, 절대 서류에 사인하지 마세요. 우리가 곧 그들을 막을 거예요. 전화를 끊은 노은은 형진을 바라봤다. 시간이 없어. 오후 2시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해. 그때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검찰이 움직이기로 했어.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하고 싶어 해. 더 확실한 증거와 계획이 필요해. 우리에겐 시간이 없어. 노은이 말했다. 오후 2시면 그들이 다시 고아원을 압박할 거야. 진우가 잠시 침묵했다. 알았어. 그럼 우리 방식대로 하자. 동남동 창고에서 그들이 회의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어. 김상무, 시장 비서실장, 금호파 간부들이 다 모일 예정이야. 거기서 덮치자. 형진이 결정했다. 노은은 수민이를 바라봤다. 아이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었다. 수민이는 내가 책임질게. 형진의 여자친구 유진이 도착했다. 너희가 돌아올 때까지 돌봐줄게. 노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수민아, 유진 이모랑 잠시 있어야 해. 아주머니는 나쁜 사람들을 막으러 가야 해. 수민이는 조금 불안해 보였지만 용기를 내 말했다. 아주머니, 꼭 이겨요. 그리고 빨리 돌아와요. 노은은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약속할게. 팀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진우는 검찰 특수부와 연락하고 민혁은 확보한 증거를 정리했다. 형진은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 기자에게 연락했다. 이건 단순히 수민이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야. 형진이 무기를 점검하며 말했다. 이 동네 전체의 미래가 걸려 있어. 노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지켜온 평화로운 일상이 사실은 부패한 권력에 의해 위협받고 있었다. 꽃집 아주머니로 조용히 살아온 시간들, 그리고 수민이와 같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질 위기였다. 준비됐어? 형진이 물었다. 노은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같은 그림자가 필요한 순간이 왔네. 정오가 지나자 팀은 동남동 창고 근처에 잠복했다. 진우는 쌍안경으로 주변을 살폈고 민혁은 노트북으로 건물 내부 도면을 확인했다. 형진은 무전기를 점검하며 최종 계획을 검토했다. 목표는 대화 내용과 거래 증거를 확보하는 거야. 가능하면 물리적 충돌은 피해. 노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꽃배달원 복장을 했다. 가장 의심을 덜 받는 방법이었다. 차량 3대가 접근 중이야. 진우가 알렸다. 검은색 세단 3대가 차례로 창고에 도착했다. 첫 번째 차에서 김상무가, 두 번째 차에서는 시장 비서실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마지막 차에서는 금호파 간부들이 내렸다. 녹음기 작동 시작. 민혁이 장비를 켰다. 노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들어갈게. 그녀는 꽃다발을 들고 정문으로 향했다. 경비원이 그녀를 의심스럽게 바라봤다. 누구세요? 김상무님 사모님께서 보내신 축하 화환입니다. 안으로 들여놓으라고 하셨어요. 경비원은 잠시 고민하더니 안쪽으로 전화를 걸었다. 노은은 차분히 기다렸다. 들어가세요. 하지만 빨리 나와야 합니다. 노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다. 창고 내부는 의외로 깨끗했다. 한쪽에 임시 사무실처럼 꾸며진 공간이 있었고 거기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화환 들어왔습니다. 노은이 문을 노크했다. 누가 보냈다고? 김상무가 문을 열며 물었다. 사모님께서요. 축하한다고 하셨어요. 김상무는 갑자기 어색해졌다. 여기 두고 가요. 노은은 화환을 내려놓으며 주변을 재빨리 살폈다. 테이블 위에는 지도와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다. 클린시티 프로젝트라고 적힌 파일이 눈에 띄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노은이 나가려는 찰나 시장 비서실장이 그녀를 유심히 바라봤다. 잠깐만요. 당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노은의 심장이 빨라졌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저 꽃집 운영하거든요. 혹시 지나가다 보셨을지도 모르겠네요. 비서실장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김상무가 끼어들었다. 됐어요. 빨리 회의나 시작합시다. 노은은 조용히 자리를 떠나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몰래 화환 안에 녹음기를 숨겨두었다. 형진과 합류한 그녀는 긴장된 표정으로 말했다. 서류가 보였어. 클린 시티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었어. 민혁이 노트북을 두드리며 말했다. 녹음 신호가 들어오고 있어. 잘 됐어. 녹음기에서 들려오는 대화는 충격적이었다. 해맑은 고아원은 오늘 중으로 해결될 겁니다. 원장이 더 버티기 어려울 거예요. 좋아. 다음은 노인복지관이야. 거기도 같은 방식으로 압박해. 시장님께서도 승인하셨나요? 물론이지. 다만 표면적으로는 개입하지 않으실 거야.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면 돼. 진우가 녹음을 들으며 말했다. 이거면 충분해. 검찰에 바로 전달할게. 형진은 기자에게도 연락했다. 증거 확보했어. 2시간 후 모든 걸 공개할 거야. 그들은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상하다. 갑자기 움직임이 있어. 진우가 쌍안경으로 살피며 말했다. 창고에서 남자들이 급하게 나오고 있었다. 김상무가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변했다. 뭔가 알아챈 것 같아. 형진이 말했다. 그때 김상무가 경비원들에게 소리쳤다. 주변을 수색해. 누가 지켜보고 있을지 몰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다. 노은은 결단을 내렸다. 더 이상 숨어 있을 필요 없어. 이미 결정적인 증거는 확보했으니 정면 돌파하자. 형진이 동의했다. 검찰과 언론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 이제 그들을 막을 방법은 없어. 하지만 김상무와 금호파 간부들은 쉽게 물러설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둘러 차에 올라타 떠나려 했다. 못 가게 해야 해. 노은이 소리쳤다. 진우가 재빨리 움직여 차량 앞을 막아섰다. 민혁은 이미 경찰에 신고를 마친 상태였다. 국정원이다. 모두 내려. 형진이 신분증을 보이며 외쳤다. 하지만 금호파 간부들은 저항했다. 긴장감 넘치는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다 끝났어. 노은이 김상무에게 다가가 말했다. 모든 증거가 검찰에 넘어갔어. 그리고 2시간 후면 전국 뉴스에 보도될 거야. 김상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지만 노은은 더 빨랐다. 그녀는 순식간에 김상무의 팔을 제압했다. 이제 와서 더 큰 죄를 짓지 마세요. 그때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상황은 이제 그들의 승리로 기울고 있었다. 경찰차 3대가 창고 앞에 도착했다. 진우가 연락한 검찰 특수부 강 검사가 경찰들을 이끌고 내렸다. 증거는 확보했나요? 강 검사가 물었다. 형진이 녹음 파일과 서류 사본을 전달했다. 금호파 간부들과 시장 비서실장, 그리고 김상무가 공모한 증거입니다. 강 검사는 내용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합니다. 전원 체포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당신들 뭐 하는 거요? 내가 누군지 알아. 시장님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정호석 비서실장, 당신을 공공시설 매입 과정에서의 뇌물수수, 권력 남용, 그리고 미성년자 납치 공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상무는 체념한 표정으로 노은을 바라봤다. 꽃집 아주머니가 아니었군요. 당신 누구죠? 그저 이 동네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때 민혁의 노트북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큰일 났어. 고아원에 금호파 인원들이 들어갔어. 노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뭐라고? CCTV를 확인했어. 금호파 조직원 5명이 해맑은 고아원으로 들어갔어. 김상무가 체포된 걸 알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 같아. 노은은 즉시 형진을 바라봤다. 가야 해. 노은, 형진, 진우는 차에 올라 고아원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노우는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고아원에 도착했을 때 정문은 열려 있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세 사람은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다. 원장실 앞에서 금호파 조직원 2명이 지키고 있었다. 형진과 진우가 재빨리 그들을 제압했다. 노우는 문을 열었다. 원장실 안에서는 김미자 원장이 겁에 질린 채 의자에 앉아 있었고 금호파 간부가 그녀 앞에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다. 서명해. 안 그러면 아이들이. 멈춰. 노은이 소리쳤다. 금호파 간부와 조직원들이 놀라 돌아봤다. 그들은 즉시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다. 이미 모든 게 끝났어. 김상무와 비서실장은 체포됐고 증거가 검찰에 넘어갔어. 간부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지만 노우는 더 빨랐다. 그녀는 과거 707 부대에서 익힌 기술로 간부를 제압했다. 동시에 형진과 진우도 나머지 조직원들을 제압했다. 순식간에 상황은 반전됐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아이들이. 강당에. 노우는 즉시 강당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20명 가까운 아이들이 겁에 질려 모여 있었다. 꽃집 아주머니. 아이들이 노은에게 달려왔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히 모두 무사했다. 외부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강 검사가 지원 인력을 보낸 것이다. 노은은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마당에서 경찰들이 금호파 조직원들을 체포하고 있었다. 그때 한 경찰차에서 수민이가 내렸다. 아이는 노은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다. 아주머니, 유진 이모가 데려다 줬어요. 무서웠지? 이제 다 괜찮아. 몇 분 후 뉴스밴이 도착했다. 형진이 연락한 기자였다. 그들은 현장을 생중계하기 시작했다. 오늘 순천시의 부동산 개발 비리와 관련하여 시장 비서실장을 포함한 다수가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클린시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공공시설을 강제 매각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우는 수민이의 손을 잡고 그 광경을 지켜봤다. 마침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아주머니, 이제 우리 고아원은 안전한가요? 노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이제 안전해. 누구도 너희의 집을 빼앗지 못할 거야. 일주일이 지났다. 해맑은 고아원 마당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노우는 수민이와 함께 작은 화단에 꽃을 심고 있었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다. 아주머니, 이 꽃 이름이 뭐예요? 수민이가 물었다. 제비꽃이야. 작지만 아주 강한 꽃이지. 추운 겨울이 지나도 다시 피어나거든. 저랑 비슷하네요. 수민이가 웃었다. 노우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수민이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다. 겪었던 공포에도 불구하고 다시 밝은 모습을 되찾았다. 수민아, 꽃은 꺾여도 다시 핀단다. 사람도 마찬가지야. 김미자 원장이 차 2잔을 들고 다가왔다. 노은 씨, 뜨거운 차 한 잔 드세요. 고맙습니다. 노은이 차를 받았다. 아이들이 노은 씨 덕분에 웃음을 되찾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노은은 미소 지었다.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니요. 노은 씨가 아니었다면 이 고아원은 이미 사라졌을 거예요. 이 마을의 진짜 수호천사는 노은 씨입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클린시티 프로젝트의 비리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다. 시장은 사퇴했고 금호파 잔당들과 부패 공무원들은 모두 검거됐다. 해맑은 고아원 부지는 시의 영구 보존 시설로 지정되었다. 형진 아저씨는 언제 와요? 수민이가 물었다. 곧 올 거야. 오늘 다 같이 저녁 먹기로 했잖아. 사건 이후 노은의 옛 전우들은 자주 고아원을 방문했다. 특히 형진은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그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때로는 마술 같은 것도 보여주었다. 저녁이 되자 형진, 진우, 민혁이 도착했다. 그들은 각자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가져왔다. 이건 우리가 준비한 작은 파티야. 형진이 말했다. 승리를 축하하는 의미로. 김미자 원장은 특별히 식당을 꾸며 놓았다. 아이들은 즐겁게 떠들며 음식을 나눠 먹었다. 노우는 이 평화로운 광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꼈다.
식사 후 형진이 노은에게 다가왔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무슨 뜻이야? 다시 꽃집으로 돌아갈 건가? 아니면 형진이 의미심장하게 말을 흐렸다. 노은은 창밖을 바라봤다. 707 시절로 돌아가라는 거야? 가끔은 내 같은 사람이 필요해. 그림자 속에서 세상을 지킬 사람. 노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매력적인 제안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아이들에게 머물렀다. 특히 수민이가 다른 아이들과 웃으며 노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고맙지만 내 자리는 여기야. 꽃과 아이들 사이에서. 형진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든 생각이 바뀌면 연락해. 파티가 끝나갈 무렵 수민이가 작은 꽃다발을 들고 노은에게 다가왔다. 아이들이 모두 함께 만든 것이었다. 아주머니, 이거 선물이에요. 우리 모두가 만들었어요. 노은은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다. 꽃다발에는 작은 카드가 달려 있었다. 우리의 수호천사 노은 아주머니께. 노은은 수민이를 안아주었다. 고마워, 정말 예쁘구나. 밤이 깊어갈 무렵 노은은 고아원을 나와 자신의 꽃집으로 향했다. 달빛이 길을 밝혀주었다. 그녀는 아이들이 준 꽃다발을 가슴에 안았다. 꽃집에 도착한 노은은 불을 켜고 꽃다발을 특별한 화병에 꽂았다. 창밖으로 고아원 방향이 보였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내일도 여전히 그녀는 꽃집 아주머니로 하루를 시작할 것이다. 꽃을 가꾸고 꽃다발을 만들고 때로는 수민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단순한 꽃집 아주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마을의 수호자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 아래 노은은 작은 기도를 올렸다. 이 평화가 오래 지속되기를.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수민이처럼 다시 웃을 수 있기를. 꽃은 꺾여도 다시 핀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한 편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을 여운. 사는 게 사연이더라.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